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JDC가 제주시 월평동에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 환경영향평가사 동의안이 지난주에 또 도입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오늘 제주 돋보기에서는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제주 개발의 두 가지 딜레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심사 과정에서 쏟아낸 도의원들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첨단 2단지도 목적이 아파트 분양이죠. 제주시 원도심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산중 가서 아파트 지으니까 원도심에 살던 분이 다 글로 이사 가니까 원도심은 지금 붕괴 위기 아닙니까? 제주도시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주도에 도움된 게 뭐 있습니까? 고지가 몇 고지입니까? 400고지에서 300고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위에 고지까지 다 물이 한꺼번에 일로 다 쏟아질 건데 예, 예. 이 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네, 도의원들의 발언에 상당히 날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중산간에 이런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왜 하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도의원들의 주장은 이 첨단 과학기술 단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해발 300~400m 중산간에 이 아파트를 포함한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도의회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냐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입니다. 네. 이 절차는 개발 사업 인허가 있어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입지 선정을 끝내고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서야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입지 선정은 언제 한 겁니까?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입지 선정을 시작했고요. 네. 이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와 지방도시계획심의를 받은 2019년에 입지를 확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JDC는 그해 4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토지 보상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 개발 사업에 따른 행정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5월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두 달 뒤인 7월에 그 재해영향평가 협의도 지난 8월에 마무리하고 마지막인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지를 결정하고 토지 매입까지 끝난 상황에서 예. 이제 입지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예. 왜 이렇게 중요한 입지 선정 문제를 왜 이제서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제주 사회의 개발 갈등을 풀기 위한 핵심적인 이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용도 지역상 보전 관리 지역이 분포하여 환경 경관 등을 포함하여 관리 계획 변경과 병행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한 것을 놔두고 다른 것들이 연계되니까 이거 이까짓 거야. 제주도에서 가서 얘기를 하면은 관리 계획 변경도 병행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되지.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결정되면 그냥 통과되는 걸로 생각할까 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상 개발이 힘든 지역이지만 결국은 제주도가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도의회는 물론 이 언론에서도 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우리가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도민들도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물론 환경영향평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중요한 건 사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거의 대부분 개발 사업이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까? 한 단어로 그 요인을 요약하면 투명성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사회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정작 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정은 다릅니다.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지 일반 도민들은 물론 이 기자들도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 법적 권한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 전 단계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정보를 공개를 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까지 끝내고 개발 계획까지 모두 세우고 나서야 사업 막바지 단계 와가지고 개발이냐 보전이냐 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사실 어쩌면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딜레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그럼 두 번째 딜레마는 뭡니까?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제주특별법의 문제입니다. 이 필요도 실리도 없는 권한만 이양받는 이 제주특별법의 현실을 이 첨단과기단지 논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주특별법 418조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승인 절차를 제주도지사가 하도록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차분히 생각해 보면 황당한 조항입니다. 자, 국가산업단지를 도지사가 지정하고 승인하면 그게 국가산업단지일까요? 지방산업단지일까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을 했다면 지방산업단지가 될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예.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국가산업단지라는 게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국비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주의 경우엔 말만 국가산업단지일 뿐이지 도지사가 책임지는 지방산업단지와 실리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JDC는 이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300억 원가량 일부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하더군요. 네. 그러나 그 정도 이유 가지고 국가산업단지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온 이유인지는 사실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권한을 일단 가져오게 되면 예. 어쨌든 제주 특성에 맞게 이제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예. 이거는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논란 가운데 첨단 과기단지 내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지부처럼 도시와 떨어진 이 논밭 지역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 당연히 주거시설을 담아야 독자적인 도시 기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제2첨단과기단지 지역은 해발 300~400m 중산간 지역입니다. 기존 첨단과기단지에도 업무시설이 모자라다면서 아파트 단지를 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다시 이 단지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면 관련 권한을 가져와서 제주 상황에 맞게 쓰겠다는 취지도 퇴색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2019년도 도시계획심의에서 공동주택인 경우 당초 400세대에서 250세대로 줄어드는 등 주거시설 비중을 심의 과정에서 낮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도의회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땅을 싸게 사가지고 100%를 그거를 강제 수용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땅값도 오르고 첨단 산업단지 만드는 데 따라서 분양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제주 현실에 맞게 주거시설 규정을 적용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도의회가 어쨌든 간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사업 진행 자체도 좀 쉽지가 않겠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좀 답답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JDC 사업 중에 그나마 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지금 제1첨단과기단지 아닙니까? 여기 이제 제2단지 사업은 모든 계획을 세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와서 부동의하기엔 도의회 부담이 클 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이르면 내년 2월 도의회가 몇 가지 조건을 걸고 통과시킬 가능성도 그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제기한 입지 타당성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JDC 입장에서 보면 사업 절차만 늦어지는 어쩌면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론 맺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논란이 어떤 하나의 개별 사업의 논란이 아니라 현재 제주의 어떤 도시계획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주도폭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